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하락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3000포인트를 지지대로 삼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3000이 깨지면 다시 올리고 또 올라가나 싶으면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하면서 이 3000포인트에서 지지선을 다져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지지선이나 차트 분석은 큰 의미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 이 삼성전자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횡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너무 올라서 확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팔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선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제 의견과 영상은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D램과 이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죠. 세계 1위인데요. 자,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M&A 역시 미래 성장성이 높고 삼성이 현재 취약한 분야인 이 차량용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차량용 아날로그, 특수 목적 반도체, 인베디드 MPU, 내장형 초소형 연산 장치라고 하죠. 이렇게 5개 제품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12%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사기관 역시 최근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발표인 것 같은데요. 자, D램의 가격 상승과 함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과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함께 급성장하게 될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성장이 저 역시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산업이 첨단화될수록 이 핵심 부품이죠. 반도체의 성장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이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장기 투자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D램 같은 경우는 가격의 사이클이 있죠. 수요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심한 제품인데요. 자, 지난 2017년과 18년도에 D램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었죠. 자, 그 당시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최고치를 달성했었는데요. 그 후로 떨어지던 이 D램의 가격이 올해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D램의 고정 가격이 올해 1월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했죠. 자,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D램의 매출 성장률을 18%로 예상을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 노트북과 태블릿, 서버 등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지난해 24% 성장에 이어서 올해도 17%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의 올해 업황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자동차용 아날로그와 특수 목적의 로직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부진했던 이 자동차 수요가 지난해 말부터죠. 급증을 하면서 올 초부터는 급기야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C 인사이츠는 추가 전자 시스템과 온보드 연결, 자율주행 발전,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올해 출시하는 이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반도체의 평균 비용을 $55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보통 차량 한 대당 $400 선 정도의 이 반도체가 탑재가 됐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이 $55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량 한 대당 $1000 이상의 이 반도체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형 초소형 연산 장치죠. MPU 같은 경우 이 스마트폰의 성장성이 둔화된 대신 자율주행차와 드론,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의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15%의 성장률을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심이 많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훌륭한 이 M&A를 통해서 꼭 시장 점유율을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최근 미국의 GM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 4곳에 감산을 발표했는데요. 자,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리 1, 2위 업체죠. TSMC와 삼성전자 역시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미 두 업체 간 경쟁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거기에다 전통적인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기업인 소시오넥스트가 차량용 5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시스템 온칩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오는 2022년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품 생산은 이 대만의 TSMC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른 경쟁 업체들에서도 당연히 5나노급은 개발 중일 텐데, 자, 먼저 개발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후보 1순위죠.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역시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2021년부터 양산을 할 계획이라서 자, 보수적인 이 완성차 업계의 특성상 신규 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조차도 쉽게 점유율을 늘리지 못하고 이 인수합병으로 시간을 줄이고 점유율을 늘리려는 계획인 것이죠. 자, 마치 이 글로벌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단번에 점유율을 늘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자, 드론 택시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텐데, 자, 그런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그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이미 시작하고 있죠. 삼성전자 역시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에 탑재할 5나노급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밝혔었죠. 자, 아마도 이 미디어 컨트롤 유닛, 즉 MCU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대시보드 가운데에 장착된 이 디스플레이, 통신, 오디오 장치를 말합니다. 자, 테슬라는 그동안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를 탑재해 왔었는데 향후에는 삼성에서 개발 중인 이 5나노 칩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이 적용이 되면 기존의 7나노 공정 대비 칩 면적은 25% 줄이면서 소비 전력은 20%나 감소시킬 수가 있고 처리 속도 등의 성능 또한 10% 이상 향상이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추세가 이미 5나노 공정으로 바뀌고 있죠. 더 작고 더 강력한 성능을 시장에서는 이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변하는 것인데요. 자,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역시 그렇게 변화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과 이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최첨단의 반도체는 필수가 되어 가겠죠. 자, 그 큰 그림의 시작점에서 삼성은 하만이라는 자동차 전장 회사를 인수한 것에 이어서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인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하만과의 시너지 효과로 단숨에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가 되죠. 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준비된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라는 두 날개를 달고 삼성이 정말 날아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